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 5단체가 만든 TF가 거의 한 달 반여 논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말하기 전에 이번 사태의 핵심은 뭐냐? 정관이 아니다. 결국 감리의 문제다라는 게 이제 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해야 될 자들이 감리를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눈 감고 이렇게 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의 또 요체는 전 세계 어디 나라나 설계자가 현장에 못 가고 현장에서 자기 설계대로 되는지를 체크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TF 위원들이 그렇다면 빨리 이에 대한 법제안을 만들어 다오. 그렇게 해서 제가 부라부라 5단체에 연락을 해서 TF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완성해서 현재 민주당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배성규 의원실인가요? 거기서는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진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 뭐 이런 자료들을 또 만들어 주시고 양건보 선생님 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사협회, 가협회, 세건협, 여성건축가협회, 서울건축포럼에다가 두 분 선생이 자문을 해서 이걸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방향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 사례와 국내 감리제도의 변천사를 조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인천 검단사 아파트가 이제 말하자면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해서 모든 물 밑에 숨어있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조사 결과인즉슨 일단 설계부터 누락되었다. 철근이. 그 다음에 시공자는 내가 질세라고 나도 빼먹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찾아내야 될 감리자는 설계도서에서 누락된 것도 찾지 못했고 시공자가 누락한 것도 찾지 못했다. 이게 뭐 핵심이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강도 하중, 이것도 사실은 감리가 제대로 된 품질 관리를 못했고, 그 다음에 시공 시에 초과 과정이 생길 때 조치를 못했다는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리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감리뿐만 아니라 건설 사업 관리까지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콘크리트 품질 관리, 철근의 배근, 조경 시에 그 시공 하중, 이런 것까지도 다 감리의 역할인데 이거를 부실하게 했다. 그다음에 설계도서가 잘못된 것은 뭐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만한 얘기죠.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왜 이런 설계가 나왔느냐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또 한참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도 감리자가 해야 될 일은 설계는 항상 틀리다라고 생각하고서 설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설계감리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한 거고, 뭐 시공상 누락된 것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종합하여 얘기하면 설계부실, 시공부실, 건설사업자 관리, 감독부실, 총체적인 부실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감리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건설 사업 관리가 무소 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은 그것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 비유해서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결과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해외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검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설계에서 누락이 됐고 시공시에서도 누락이 됐고 거의 뭐 누락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힘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 또 이 광주 하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어서 6명이 죽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살펴보면 그런 거죠. 설계와 달리 무담으로 변경됐고 이것을 말하자면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승인을 해야 될 감리는 또 입 다물고 있었고 현장 조상은 공기에 쫓기니까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하고 양생이 안 된 채로 밑에 층에 들어가서 뭐 설비 전기 인테리어 하게끔 몰아붙였을 거고 사고 안 나기를 바랬지만 결국 설마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실한 검측 업무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자, 검측 업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계속 하겠는데요. 이게 뭐 용어가 이제 복잡합니다. 용어가 복잡한데 일단 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업무, 이게 이제 검측 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나라에서는 경미한 설계 변경도 설계자가 제대로 설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처 승인을 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발주처가 샵 드로잉을 그리고 현장의 감독관한테 어프로브를 받은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게 없다. 몰래 하는 거는 물론이고 뭐 대놓고 하고 감리자의 미덕은 그런 시공자의 급한 상황을 알아서 잘 편의를 봐주고 적절하게 눈 감아주는 게 예쁜 감리자가 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감리자가 결국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감리자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 혹은 건설관리 사업자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LH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LH가 건설관리를 맡기는 것은 물론 시공 책임형 건설관리까지 맡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리자가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이것을 체크할 상황이 안 된다. 그게 특히 이제 LH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감리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의 이제 역할 중에 처음에는 설계대로 되어지나라는 검측 업무만 있다가 거기에 이제 점점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까지도 감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한은 늘어나는 반면에 업무 범위죠. 업무 범위를 늘어나는 반면에 위상은 여전히 의리다. 시공자들이나 이 발주자한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감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장에서 감리자는 나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 인원 배치 매뉴얼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인원이 배치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원칙대로 감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이 진행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철근 개수 다 쓸 때까지 공사 중지해.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공자가 지시를 하면 감리자는 거기에 맞춰서 지가 그 안에 하든지 아니면 다 했다라고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감리자가 시공을 말 그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만 그렇다. 또 감리자 자체도 역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감리제도의 한계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그래서 국토부가 뭐 부랴부랴 뭐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일단 그 뭐 제일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정관철폐죠. 쉽게 얘기하면 희생양 하나 잡아다 놓고 철퇴를 가하면 소위 국민정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백병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감리를 감독할 별도의 감독기구라는 건 옥상옥이고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제안한 설계자와 감리자가 서로 상호 견제하면 되는 문제고 구조기술사회는 이거를 계기로 또 자기 밥그릇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구조 설계 분야의 분리발주를 주장하면서 본말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개 단체가 이 감리제도에 대한 제안을 입법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현장에서의 문제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철근이 빠져서 지금 짓다가 주차장이 무너진 것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건설에서 현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의 반이 건설 현장에서 죽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GDP로 차지하면은 4.9%밖에 안 되는 건설업이 산재 전체에서는 53%를 차지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건설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엉터리냐라는 것이 산재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그 물건 자체도 이렇게 엉터리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안전의 문제든 뭐든 처벌로는 안 된다. 이 처벌이라는 건 뭐 따로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부실 시공이 되더라도 사람이 안 다치거나 안 죽으면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문제점이 뭐냐. 설계자가 공사 현장에서 배제돼 있고 감리자를 견제할 제도 장치가 미비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얘기도 중요한 얘기죠. 설계자가 공사 현장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고, 공공이 자기 건축물 발주하면서 자기가 감독을 안 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주 세계 독특한 제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씩 살펴봅니다. 설계자가 다 당초에는 1963년 건축사법에는 감리자는 당연히 설계자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제 설계자가 배제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설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제가 돼 버렸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 감리 역사할 때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H 사건가 감리자가 현장에서 발견해서 방지한다.
하게 해야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그것들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다. 자, 설계대로 동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을 발견하는 분을 누가 제일 잘하겠느냐?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자기가 설계를 한 그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설계자인 것이고, 반면에 공사감리자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설계관리에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막 받은 설계 도서까지도 제대로 숙지해서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자가 배제됨으로써 감리의 업무는 늘었고, 그래서 감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건축 설계는 기본적으로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어서 제조업처럼 수많은 모컵을 만들고 이걸 해서 표준화된 설계 도서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프로젝트당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수많은 누락, 오류, 불일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상호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도 또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해야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찾아지는데, 우리는 설계 도서가 끝나면 설계자는 그것으로 끝나고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도면을 보게 되는 이상한 그 감리자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게 되니 이런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현행 감리자는 모든 이런 원래 감리 업무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버겁다. 버겁고, 그 다음에 예속되어 있고, 공기에는 쫓기고, 권한도 없고, 뭐 이런 총체적인 이유 때문에 감리에서 빵꾸가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 업무를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감독과 검측과 설계자가 해야 되는 CA를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전이라고 하는 공사 감독이죠.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것조차도 지금 다 감리자가 하고 있죠. 3대 관리라고 하는 품질, 안전, 공사, 이 관리까지도 지금 소위 말해서 감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측은 검측, 인스펙션이라고도 하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옵저베이션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검측이라는 거는 설계 도서대로 혹은 법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거는, 검측 전문가가 하거나,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혹은 설계자가 한다.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또 컨스트럭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옵저베이션을 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삼각체제로 되어 서로 상호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업무가 몽땅 감리자한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감리자의 감리 업무와 설계자의 감리 단계에서의 업무를 구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기존에 있던 슈퍼바이전에다가 법규 감리까지를 해라. 인스펙션까지를 해라. 설계자는 설계 의도 구현에다가 옵저베이션이랑 검측 감리를 가져와서 이 공사 과정에서 두 감리자와 설계자가 서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이중 감시를 하면 이런 누락들이 방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공공의 직접 감독 회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공공이 그걸 안 한다. 그래서 LH조차도 안 하죠. 원래는 LH가 그걸 했다가 LH도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유가 있죠. 역대 정부가 계속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해서 해왔고, 그 다음에 건축 전문직이라는 게 공공에서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전부 다 외주화한 것이 건설사업관리제도이고, 그거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사업관리 회사들은 비대화되는 반면에 설계하고 이 발주기관의 포션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용과 전문성을 이유로 실제로는 면책을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보하거나 혹은 제가 뭐 계속 주장하는 건 국가 공공건축청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프랑스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공공건축과 공공시설에 관계되는 발주서부터 이런 감리 감독, 그 다음에 유지관리까지를 하는 청을 만들어야 된다. 조달청에서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고, 이건 역시 장기과제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건설이 얼마나 엉터리로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설사 현장에서의 사업자 사망자 수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건설사고 사망자 수가 25.45명으로 35개국 중 꼴찌예요. 꼴찌인데 여기에 이제 더 한심한 건 여기다 소득 GDP를 곱하면 꼴찌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꼴찌인데 꼴찌에서 두 번째보다도 3배가 높은 정도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런 건설 안전이 다시 말해서 이 감리제도가 안전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건설이 이런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외 감리제도를 쭉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감독이라는 슈퍼바이전, 그 다음에 인스펙션이라는 검사,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설계자의 지속 설계 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미국 같은 데는 감독을 당연히 발주자가 합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공사는 지자체에서 한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건축주가 하는 거고, 싱가포르 뭐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검사 업무는 검사 업무 전문업체한테 별도로 수행을 하거나 인허가관청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검사 업무죠. 그 다음에 CA 업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설계자가 공사 중 건축주의 건축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뭐 행정 업무뿐만 아니죠. 공사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옵저베이션을 쓰죠. 이제 설계대로 하고 있는가 보고, 설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CA 업무라는 게 없다 이게 없다가 하도 그러니까 설계 감리 분리 법안을 하면서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무슨 거지 동량 주듯이 조금 준 거가 있죠. 최근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리나라 감리제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사례를 봤고요. 국내 감리 변천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 건축사법을 제정할 때는 건축사 업무로 공사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공사감리란 도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이러다가 78년에 아주 희한한 요건이 들어가는데, 설계도서에 됐는지를 여부를 보는 건 물론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공 방법의 지도, 뭐 이것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리를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넓힌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서가 잘못됐니 안 됐니 때문에 뭐 설계자한테 감리를 맡기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죠. 설계도서에 모든 게 표현될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표현되지 않은 것조차도 설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8년도예요. 80년에는 상주감리제도가 들어오죠. 자, 그러다가 86년에 독립가정과 화재로 이제 이게 부실공사 얘기가 점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게 건설 물량이 소위 커지고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해외 건설도 막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이 이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할 시점인데, 건설 현장에선 여전히 옛날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건설관리 기술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발주에 대해서는 시공감리, 전면 책임감리 제도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씨앗이죠. 설계자 못 믿겠다. 설계자가 감리하게 했더니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시공자도 못 믿겠다. 제3자를 두어서 시공감리하고 전면 책임감리 제도를 하겠다. 이게 이제 87년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만들어진 건설 전면 책임감리 제도 감리 회사가 지금 카르텔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면 책임감리를 넘어서 건설 사업 관리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나가서 이제 CML까지도 하게 되는 공룡, 오히려 발주처보다 위에 있는 이 어떤 성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4년대 아주 와장창 사고들이 나죠. 신행주대교 사고가 나고, 우암 아파트 부실하고, 95년에는 이제 성수대교 붕괴가 나고, 역시 95년도에 삼풍 백화점 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났다. 그래서 시공감리, 전면 책임감리를 묶어서 책임감리로 단순화하는 한편, 감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 전문회사에 의한 감리가 도입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결국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렇게 설계자의 기존에 했던 감리 역할을 뭐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을 하기는커녕 감리 전문 회사라는 걸 자꾸 키운다 이거죠. 그다음에 94년도에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 시공을 감리를 구분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성수대교 삼풍 아파트로 95년도에는 건축사법 개정을 해서 3대 관리 제도가 공사감리 업무에 추가돼요. 이제는 이제 옛날처럼 설계 업무 설계대로 하는 거가 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까지가 공사관리 업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설계자가 감리를 저절로 못하게 하는 이 조치입니다. 사실 저게 설계자가 하게 되려면 대형 회사가 별도의 감리 회사를 만들어서 저것만을 하는 회사를 만들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회사가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까지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이든 간에 결국은 감리에서 저것들이 중소형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손을 놓게 되는 거다. 이것도 결국은 공공이 했어야 될 일, 혹은 말 그대로 감리 전문 회사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건축사법에다 얹혀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공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벌어졌지만 설계자들은 눈탱이 맞은 거죠. 그리고 그거가 맞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건축 감리 전문 회사가 건축법의 공사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감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는 뭐냐? 감리가 설계 도서까지 체크를 하도록 한 거죠. 자, 이제 뭐 감리는 아주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는 건설사업관리제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제도라는 건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평가, 사후관리 다 공공에서 하던 거를 이제는 다 외주 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던 소위 감리 전문 회사들이 옳다구나, 좋구나 하고서 이거를 전부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이제는 전통적인 감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축주가 되는 거죠. 건축주가 돼서 전권을 다 가져가게 돼 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 건축감리를 신설하고 시공감리를 재도입하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주택 쪽에서는 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했고 2007년에 주택감리를 점리 전문회사가 할 수 있도록 또 했어요. 이렇게 쭉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2013년에 건설진흥법으로 전부가 개정이 됩니다. 건기법이 없어지고 이때 감리와 건설 사업관리를 통합을 합니다. 자,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처인데 저것도 그냥 넘어간 거죠. 감리라 하면 말 그대로 제3의 입장에서 소위 인스펙션이죠. 인스펙션의 입장에서 건설하고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되고 또 발주자의 입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리와 건설 사업 관리를 통합을 했다. 그러니까 감독 감리를 통합을 해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발주에서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공공건축은 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법무부 내가 좀 할래 해도 못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땡 잡은 건 누구냐? 역시 책임 감리회사들만 땡 잡았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앞서서 저거를 통과시킨 거죠. 왜 설계 쪽에는 그런 사람 하나 없나 몰라. 참. 자, 그래서 감리 업무는 거대화 집중화되어 있고 설계자 감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거는 세계적 표준하고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 제3의 감리자가 공사 중 요구되는 모든 관리 단독 수행하는 복잡한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전관을 매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요 소수의 감리 회사들은 건설 회사하고 아주 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LH하고는 아주 뗄래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 다 그 전관이 그런 가운데서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전관이 필요 없는데 왜 전관을 쓰겠냐 이거예요. 다 이런 거에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제도의 허점은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그래서 감리자는 기존까지 3대 건설 업무, 감리 업무를 해라 이거야. 그런데 설계도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설계자가 해서 서로 체크하게 하자. 이중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 있냐. 너희도 하고 싶으면 계속 해라 이거야. 그런데 너희만은 못 믿겠다. 설계자도 해야 되겠다. 왜 설계자는 자기가 감리하지도 않은, 확인하지도 않은 공사에서의 사고가 나면 설계자도 같이 끌려가냐 이 말이야. 감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끌려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감리자의 업무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 건진법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 의도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이번에 정한 얘기입니다. 옵저베이션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검측감리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계자의 업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은 법규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관련 법령 기준과
서류대로 되는지 하는 감리자의 업무. 그 다음에 시공감리는 3대 감리 관리죠. 품질, 시공, 안전관리, 기술지도. 그 다음에 설계 의도 구현, 언사이트 디자인. 이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닛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공사 중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감리자와 중복해서 감리를 하면 더 좋고 적어도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가 이런 철근 누락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저희가 쭉 연구를 했는데 3가지 방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안은 뭐냐? 설계자 감리라고 하는 법적 정의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 감리는 검측 감리와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걸 묶어서 설계자 감리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관련법에다 다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설계자가 검측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안이에요. 이건 법령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법령에 대해서 새로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감리의 기존에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 구분을 구분해서 정의하기를 검측 감리는 설계자가 수행하고 법규 감리는 감리자가 수행한다라는 조항을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째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설계 의도 구현에 조항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검측 업무라고 하는 걸 추가한다. 이거는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안이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을 저희가 전부 법조문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설계자 감리안을 새로 만드는 안이니까 근본적인 법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설계자 감리는 검측 감리와 설계 의도 구현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건축법, 건축사법, 진흥법, 주택법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왕 할 거면 이걸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지 국토부가 말을 들을까 뭐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만들어 보고 이런 관련된 지금 법안 추진 현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법제 전문위원회하고 법제처하고도 다 지금 크로스 체크해서 법제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 보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건진법을 고쳐야 된다. 건축법도 고쳐야 된다. 시행령 고쳐야 되고 사법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가나 이런 기준도 또 기준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안은 설계자 검측감리안은 설계자에게 검측감리 권한을 부여하고 하는 그 조항을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건진법 고치고 건축법 고치고 시행령 고치고 건축사법 고치고 역시 대가 기준 고쳐야 되는. 3번은 뭐 가장 쉬운 안입니다.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고요. 건축 설계 의도 구현 내에 이것을 집어넣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흥법 내용에서 여기서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